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운세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운세를 올려드렸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빠르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구나. 하긴 2026년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의 분기이다 보니까 중요하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10월부터 어찌 보면 내년 운기가 시작한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10월 좀 더 진중하게, 신중하게, 아주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선택해 보셨나요?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3번, 1번, 4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0월은 어떨까요? 10월에 길흉 이렇게 뽑았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이 남녀가 쌍으로 나왔는데요. 우선 이 남성이라는 부분은 책임감, 결단력, 판단력, 이성과 논리 또는 주변의 남성과 연관된 어떤 메시지를 주거든요. 냉철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나 또는 나 대신 어떤 결정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흉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나올 땐 보통은 외모에 물이 오른다.
매력이나 타고난 재능을 좀 뽐내기가 좋다. 이런데 흉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의 매력이나 재능이나 또는 타고난 어떤 외모의 어떤 강점, 매력 이런 것들을 좀 똑똑하게, 똘똘하게 조절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소진되거나 소모되지 않도록. 네. 이럴 때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좀 나를 어필하고 싶거나 잘 보이고 싶어지는 그런 외모에 관심이 올라가는 시기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자꾸 뭔가 내 몸과 마음에 물이 오르다 보면 막 나를 뽐내고 싶어져요. 자신감도 좀 올라오고 그러면 별로 잘 보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 괜히 내 매력을 발산했다가 또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특히 연애와 관련해서 그냥 아무나 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제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인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타겟팅을 잘 가려서 이 내가 하는 일이든 나의 존재감이든 좀 조절해서 발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직장 내에서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좀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것들, 어울리는 능력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이 순간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가 옳은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좀 감각이나 직관보다는 신중하게 또 단순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오. 정말 조절하고 조율하는, 덜어내는 그런 카드가 나오고요. 근래에 좀 결정을 번복하거나 좀 급작스럽게 마음이 좀 변했거나 이때까지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큰 변화를 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타워 카드가 핵심 카드로 좀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그럴 줄 몰랐어 라던가 어쩐지 그렇더라 라는 식으로 좀 깨달음이 일어날 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이 주변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었다던가 또는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분을 만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여러분은 뭔가 내가 느끼는 어떤 직관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진솔하게 다가가 보려고 했어요. 내가 느낀 것을 표출해낸다거나 마음을 전달해 본다던가 또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끌리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또는 지침을 듣고 지침을 보고 내가 조절하기로 한다. 그래서 어쩌면 큰 맥락에서는 내 계획이 좀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생각 자체, 그 뿌리에 있는 그 본질 자체가 아예 뿌리 뽑혀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월에 계획이 지금까지 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맞이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자, 이 두 장의 큰 맥락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느끼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느냐. 팩트를 잘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결정을 짓느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요? 네, 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필요한 최선의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효율적인 결정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조금 그렇대요.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는 앞으로의 그런 여정에서 이런 감정도 느끼고 싶었고, 이런 교감도 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 당장은 있으실 수 있지만, 시간은 많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매력도 있고, 내가 보여줄 것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부터 좀 보여줘야 할지 아직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열정도 넘치고 또 자기 감정에 굉장히 진솔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다면 시간 문제이지 꼭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죠. 네, 항상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0월에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좀 더 세세하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자, 오. 네. 자,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릴 때 남자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주변에 좀 조언을 해주거나 지침을 내려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꼭 남자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남성이지는 않아요. 그런 여성이지만 그 사리분별을 굉장히 잘하시고, T처럼, 대문자 T처럼 사실 기반으로 어떤 결정을 잘 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냉정하달까? 냉정하다는 건 그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타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떨궈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야? Right now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걸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말을 잘 곱씹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일, 금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좀 필요한 조언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뭔가 나를 증명해줘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표출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저는 이런 사람이긴 한데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사실 저도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해요. 라던가, 사실 저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냥 교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모임이나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라고 하거든요. 일과 관련해서 3컵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야, 짠하자! 하고 이렇게 축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에는 약간 환기시켜주는,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대요. 오히려 아둥바둥 꽉 잡고 뭔가 나를 보여줄 거야, 증명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내 마음을 환기시키는 게 길게 봤을 땐 훨씬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가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또는 회식 자리일 수도 있어요.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막바지까지 열심히 뭔가 그 수익을 내야 되겠다, 매출을 올려야겠다 라면서 조금 더 무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화합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요거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뭐 조직 내에서도 한번 좀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주부이신 분들, 학생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리들 잘 찾아주시라고 하거든요. 10월에는 어찌됐건 내가 향하는 마음, 좀 표출해내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기적으로 내가 이성과 논리로서 잘 절제하고 조절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잠재하고 있는 어떤 폭발적인 감정, 다 해소시키지 못한 그런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이나 뭐 관계에 결부되지 않더라도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있죠. 취미생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9번 소즈가 나왔는데요.
이 9번의 소주는 보통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예견이 불운을 예견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내가 향하고자 하는 그 길 위에서 필요한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직면해야 돼.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어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 넘어서야 할 산,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해 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 각 산업군에서 또는 직업적으로, 분야적으로 AI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좀 짧고 굵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타로의 세계에도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현재의 내가 뭔가 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달라진, 변화된 상황에서 쭉 이어졌을 때 미래에 내가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견되는 게 있을 건데 그걸 하나하나 좀 나열해 보시고 진짜 올 것 같은 미래는 대비해 두시고, 또는 정말 사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지금 할 게 없어 라는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선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계 카드는 무언가 매듭 짓고 완성 짓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의 완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학교나 학기를 졸업하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큰 변동이 없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주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카드 속의 그림을 보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더 큰 맥락에서, 굉장히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달성해 왔고 얼마나 이 자체로 완벽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은 더 월드는 큰 변수를 두지는 않는데, 환경이나 어떤 사람 간에 큰 변수를 두진 않지만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 비슷한 결의 환경, 비슷한 결의 세계관,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서요. 확실히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런 감정들을 다른 부분에서라도 좀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완성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이제 해소가 되고 전환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결국에는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곳이 저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대상이 있죠. 또는 나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요목조목, 너 이런 거 해냈잖아, 저런 거 해냈잖아, 네가 걸어온 길이 이 정도의 길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주변인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도움이 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 마음 알죠? 네, 보통은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챙겨서 해주는 분들 잘 없어요. 다 자기 삶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서 그렇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할애할 수 없죠.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 나서 보시면 10월에는 특히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네,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 와, break the chain 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야, 이거 약간 뭉클한 그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요.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를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상태인데 그 속박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래요. 나의 엄마 또는 그 엄마의 엄마 또는 나의 아빠, 아빠의 그 아빠, 또 아빠, 엄마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온 내 것도 아닌 어떤 속박에 갇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미래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래를 이미 다시 쓰고 있죠. 네,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왜 나는 그 일로 괴로워했을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또 남 탓을 하더라도 왜? 이미 끝난 일에 내가 왜 묶여 있었을까? 전쟁이 끝났는데 왜 이런 탑 안에 숨어 있었을까? 이런 것들 있죠. 속박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다시 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예견되는 어떤 문제를 미리 고민해보고 대응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능력이에요. 내가 볼 줄 아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마주하자마자 그냥 버려버리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견하고 대응은 하되 쓸모없는 것들은 이제 소각해버리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면서요. 10월도 화이팅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10월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길, 흉 이렇게 뽑았어요. 뒤집어 볼게요. 아하. 자, 우선은 길조에 낙하하는 새가 나왔고요. 토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 카드가 이제 흉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 토성의 낙하하는 새는 지금 일단 날지 않고 있잖아요. 날개를 막 파닥이면서 더 비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왜냐면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바람이 불어서 내가 날기 좋은 시기가 올 거라는 걸 정말 마음속 깊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맡긴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깊이 성찰한다, 통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여러분이 혼자서 깊이 사색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해 주셔야 된대요. 왜 이렇게 읽히냐면 옆에 흉이라는 흉조로 뜬 게 지도자, 연장자 또는 조언자, 조력자예요.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분명 나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훌륭한 이야기야. 정말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의 경험 안에서, 지혜 안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하는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 내 직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어차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지 라고 보여져서요. 10월에는 들으시되 경청하시되 그 무게를 너무 무겁게 좀 진중하게 다룰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떤 재료 중에 하나로 여기세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 사색할 수 있는 주제,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보셔도, 수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다 보면요, 갈피를 못 잡을 때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경험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의존해도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존해도 되는데요. 10월에는 그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그래도 끝까지 고민해보고 고심해보는 그 힘을 키우는 시기라고 하니까 요거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자, 오,
아, 진짜 너무 신기하죠. 예, 바로 지도자, 조언자, 조력자 이렇게 나와주고요. 네. 어,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경험도 많고 그리고 나를 제대로 지도해 줄 것 같은, 안내해 줄 것 같은 그 방법을 좀 잘 알려줄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또한 어떤 큰 맥락만 알려줄 수 있을 뿐, 그 하나하나에 실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죠. 정말 나에게 특화된 내 삶에 나만이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이런 것까지는 이분이 못 해준답니다. 네. 이 교황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황이라는 이 직함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만 큰 맥락에서 조언할 수 있을 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에도 여러분이 많은 지침들을 좀 뭐 유튜브라던가 꼭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외부에서 많은 정보를 얻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마음 안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교황도 한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 교황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정보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나답게 내 마음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재조합이 일어나야 되고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누워 있잖아요. 아, 모르겠다. 한숨 자자. 이렇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포기한 건 아니에요. 잠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너무 아둥바둥 좀 벗어나려고 조급해 하지만 않으면 10월에도 좀 무탈하게 잘 지내시지 않을까, 지나가시지 않을까 합니다. 10월엔 연휴 기간도 또 길잖아요. 아마 그때를 좀 알차게 잘 쉬시면 그 다음 행보가 또 달라질 가능성도 보이네요. 현재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나갈 일에 또는 삶에 변동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더 효율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개선할 게 보이네. 좀 더 벌어낼 게 보이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내가 이때까지 접했던 정보나 뭐 교육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정보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좀 10월을 알차게 쓰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좀 뽑아볼까요? 10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은 오, 데스가 나와주고요. 자, 진짜 전환점, 변화의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운명이 흐르는 대로 내려놓는다, 좀 내버려 둔다라고 할 때는 이 영성적으로 영혼의 어떤 변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에고치가 나비로 되는 그 변태 과정을 가장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오늘 또 산책을 하다가 그 매미, 유충을 보기도 했는데 껍데기를 벗고 나갔더라고요, 벌써. 아무튼 여러분이 마음속이든 현실 속이든 뭔가 그 누에고치에서 벗어나는 중인 그 과정에 있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마음가짐,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시거든요. 데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일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분의 일상, 뭐 학생이신 분들, 주부이신 분들 계시니까 그 일상이나 내가 맡은 일, 직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 템포 끝내줘야 하는 어떤 패턴이 있으시대요. 네. 아마도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킹 소즈도 나왔으니까. 소즈라는 건 생각과 이성, 논리, 판단, 결정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요. 또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변화에 유연하게 내가 대처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그 일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좀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을 한번 정리정돈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쫙 모아서 훑어본다던가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구나. 이 방법은 버려야지. 이 방법은 취해야지.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과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이래야만 돼. 라는 그런 맥락을 주변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자랐다면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를 형성해 왔던 걸 한번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좀 정립되었던 어떤 정신,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진짜 내게 됐나? 살아보니까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게 뭐였지? 나와 잘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건 뭐였지? 이런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서요. 10월 쉬어가는 그 타이밍 꼭 가지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에잇 오브 완즈가 나왔는데요. 이 에잇 오브 완즈는 뭔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 거의 다 된 단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이 좀 빠르게 수월하게 진행되기 시작할 때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여러분이 쉬고 난 다음에 일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정도의 수준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이 카드들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 창조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가치를 끝까지 잡고 가고 싶은가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는 일이 좀 순조롭게 돌아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뭐 조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바퀴 같은 느낌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굴러가는 걸 멈춰 세우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냥 쭉 밀고 나가야지 중간중간 너무 많은 변수를 두거나 번복을 하면 지체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굴러갈 때는 내버려 둬라. 뭐 쉽게 예를 들면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보인다 한다면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그 동력이 잃지 않게끔만 계속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는 뭔가를 개선해 본 게 있잖아요. 변화를 주고 개선해 보고 효율을 좀 증대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초반에 좀 어색하더라도 한번 그 완성된 하나의 루틴을 돌도록 한번 시간을 줘보라는 조언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또 월드가 나왔는데요. 좀 넓은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는 게 좋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교황의 차원의 틀에서 나를 보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보려는, 개선시켜 보려는 그런 맥락이 보이거든요. 근데 더 월드는 세계 모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더 큰 맥락이죠. 이 교회 안에서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분야를 막론하고 한번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겠죠. 나와 다른 분야에 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일을 좀 잘 다뤄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다던가 또는 이상적인 미래관이 좀 비슷해서 그러나 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수용하고 따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영해 보려고 만나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상담이나 코칭 받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내가 걸어온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작업이 가능하고 또 미래를 좀 상상해보는 그런 주제로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는 글쓰기 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우리 여러분, 아카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장소 있죠? 여기 보면 굉장히 웅장한 성 안인 모습이죠. 이곳이 영적 도서관이래요. 네. 아카샤라는 영적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 꺼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적 도서관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정말 수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숨겨진 이 도서관 속의 비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기록들을 꺼내어 보려면 집중하고 조용히 사색하고 성찰하고 깊이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있어야 할 그곳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그곳에 필요한 기록들 또는 비밀들 이런 것들 지금 그곳에서 다 꺼내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의식 속으로 깊이 침투하고 들어가십시오. 네. 자, 우리 여러분이 꾸는 꿈 있죠? 10월에는 꿈을 좀 많이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데스 카드를 봐도 지금 자고 있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꿈에 좀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시그널이죠. 그 꿈에서 주는 시그널이 뭔지 좀 생생하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보시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그 현실적인 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지침을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10월도 화이팅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보물상자를 뽑아주셨는데요. 너무 10월을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자, 10월 길흉 이렇게 뽑았는데 뒤집어 볼게요. 짠. 오! 야, 이 두 개가 다른 카드 덱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산, 높은 산, 피라미드, 그리고 태양에 대한 속성이 동일합니다. 자, 길과 흉이 같다라는 건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모든 현상이 그렇죠. 모든 것 안에는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양면의 동전과도 같죠. 좋은 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고. 자, 이 태양의 피라미드 카드는요. 점진적인 개선을 상징할 때가 많고요. 눈에 띄는 어떤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 뭐든지 좋죠. 내가 이만큼 쌓았구나. 내가 피라미드를 완성했구나. 내가 올라갈 곳은 저기구나. 이런 것들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잘 보이니까 앞으로 더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공을 많이 들이는 시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흉이라고 한다면, 이런 산이라는 속성, 흉이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개선하고 뭐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지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흐름을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왜 좋아? 왜 좋은데? 진짜 좋아? 라는 의문을 갖지는 않잖아요. 야, 돈 많으면 좋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도 내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상태인지, 왜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왜 부를 쫓고 있는지, 거기에 아주 본질적인 것들은 아주 가끔만 생각하잖아요. 조금 얕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음을 좀 알려준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위만 보지 마라. 너무 위에만 보면은 사람이 어때요? 내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까먹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 해온 것도 너무 훌륭한데 그걸 좀 치부해버리는 거죠. 에이, 뭐 저 산에 비하면 뭐 아주 뭐 반 정도밖에 안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던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는 보이네요. 자, 오, 그러네요. 야, 여러분 뭔가 단추를 잘 깬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하네요. 4번, 4번 이렇게 나와주는데,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달성을 했다거나 결과가 잘 나왔다거나 또는 나오는 중이라거나 또는 계약을 맺은 일이 있다거나 관계가 확실해진 일이 있다던가 목표로 한 아주 낮은 단계를 달성을 했다던가, 무튼 굉장히 흐름이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내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또는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 싶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한번 투자도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그쵸?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도 많이 드는 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류 그대로 쭉 타고 가신다면 아마 뭐 일이든 삶에서 와, 나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진짜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낄 모먼트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미 만나고 계시고요. 그쵸? 내가 쌓아온 기반이 이제 뚜렷하게 잘 보이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또는 이만한 성을 지었구나, 땅을 확보했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 안에서 그러면 뭘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굉장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뭐,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입학했어요. 라던가, 저 졸업했어요. 라던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완성했어요. 이런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하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취업을 해야 뭘 이후에 잘하든 말든 하죠. 그렇죠? 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면 포트폴리오라도 완성을 해야 뭘 보여주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작에 관련된 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에 좀 더 추를 기울이고 여러분을 응원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너무 흐름 좋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더 조금만 내딛기만 한다면, 성실하게 잘 내딛기만 한다면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밟고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살펴볼까요? 약간 자격증 따신 분들도 계실까요? 자격증 따거나 뭐 계약을 따내거나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새로 오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죠? 가게 오픈하거나 사무실을 얻었어요, 등등등. 오, 아하, 좋아요. 맞아요. 아이디어가 막 많이 생기고 뭐든 해볼 수 있을 거야. 가능성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와야 되죠. 일, 금전, 주변 환경에 필요한 조언들 드려볼게요. 일단 일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분의 일상, 뭐 주부이거나 학생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지 기획을 좀 해보시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계속 정교화하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중구난방이더라도
지금은 아마 정리가 좀 안 되셨을 거거든요. 이제 막 뭔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만약에 저 취업했어요 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어떤 걸 좀 자기 개발을 해보지? 라던가 그런 걸 이제 막 고민하는 차원이에요. 뭐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까라던가, 뭐 학교에 입학했어요 또는 포트폴리오 완성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걸 기획해서 선보일 수 있을까, 어떤 걸 조금 더 부각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개선 사항들을 계속 떠올려 보실 거거든요. 그거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요. 한번 구획별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주부이시거나 학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뭔가 경험하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일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지 현실성 이런 거 따져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냥 한번 적어보시래요. 네. 그 과정 자체가 10월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성장과 발전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보시래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쓰리 오브 소즈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득이 있으면 실이 따라와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 타겟팅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20대의 여성인데 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그 액세서리 중에도 귀걸이, 또 그 귀걸이 중에도 금을 좋아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광고를 할 거야,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거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뭘 포기해야 돼요? 그 20대 여성 금 귀걸이를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다 포기해야 돼요. 좀 뼈 때리죠. 뼈 아프죠. 그래서 그 타겟한다는 게 굉장히 뾰족해 보이지만 그 뾰족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갈아내야 된다라는 면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이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실 거래요. 좀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죠. 네, 당장의 이익을 좀 포기해야 된다던가. 그런데 방향성은 맞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려면 이 아픔은 이겨내야 돼. 좀 불편함은 감내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게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요.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좀 더 꾸준히 롱런하려면 지금 감내해야 될 게 뭘까? 이거 꼭 붙잡고 가시래요. 네,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영향을 보면요, 완즈네요. 완즈. 킹 오브 완즈가 나왔는데, 이 킹 오브 완즈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예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2명이나 나왔거든요. 이 아버지는 대들보 역할을 하죠.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우리 집의 기둥,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상, 철학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개인적인 것만 봤을 때는 사실 나의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도 무수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결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튼 나의 어떤 큰 줄기, 철학의 아주 본질적인 큰 줄기, 그 줄기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 내가 쓴 글 아니야? 내가 지향하는 삶을 이미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 태도와 의지와 생각과 그 선구안,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싶다. 아니, 그냥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과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대요. 네. 이미 지금 결연을 맺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모임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하셨다면 팀장님일 수도 있고, 또 학원에 등록하셨다면 강사분일 수도 있죠. 네.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한 것을 이렇게 4번 완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자주 보려고 팔로우 해뒀던 그 인플루언서를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거나, 또는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면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산은 나보다 더 높은 산이잖아요. 나 피라미드 세웠는데 딱 옆에 보니까 내 옆에 더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와, 나보다 더 높이 세운 피라미드가 있네. 그럼 난 저기 보고 가면 되겠다. 하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속도와 시간으로 쌓인 거겠죠, 이 산이.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세운 이 산도 귀하게 여길 거.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오. 와, 여러분, 프리스테스라는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여사제는 이 웨이트 타로 덱에서 말하는 그 여사제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의식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의 이야기에는 정말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을 한 발짝, 정말 반보만 앞에 서서 이끌어 주더라도,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쌓아온 피라미드가 있고요. 바라보는 피라미드가 있죠. 산이 있죠. 더 큰 산. 그리고 리더격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것은요. 내가 곧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하듯이 누군가도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10월에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사람을 추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방해보라. 그리고 이미 내가 그런 리더십에 끌렸다라는 건 내 안에 응축된 이미 그러한 면모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 피라미드를 쌓아 오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더 큰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당면해야 될 어떤 문제나 또 힘든 일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그것보다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의 상이 어떤 모습인지 좀 또렷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곧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응원드립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10월에 어떤 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길, 흉 이렇게 뽑았는데요. 뒤집어 보자. 짠. 오, 자, 이게 반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이건 또 편견이죠. 자, 왜 그러냐면 길, 흉. 자, 길조에 싸움 카드가 나왔어요. 싸움, 분쟁, 언쟁, 다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화성에 챙챙 칼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라라는 건 일단은 경쟁에 유리하다. 내가 이기는 판이면 반드시 들어가서 승리를 거머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말빨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검이라는 건 판단력, 그 순간의 어떤 결정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뭔가 대응하는 힘이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라 라고 볼 수도 있고, 길조라고 한다면 비판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을 써야 한다,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네, 어떤 협상을 할 때도 너무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흉에서는 수성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거나 변화를 주고 또는 주변과 상호 소통을 굉장히 늘려가는 그런 시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정보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도 머리가 아프죠. 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네, 내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기준점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네, 강단 있게 내 중심을 세우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자, 되게 재밌는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자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일은. 그 자립이라는 게 돈에 대한 자립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험에 대한 자립일 수 있어요. 그 경험이나 경력이죠. 이 경험이나 경력에 대한 자립은 뭐냐면 내가 쌓아온 데이터가 맞아라는 그런 확신, 또는 내가 쌓아온 시간들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상징해요. 그게 기반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맞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자립입니다. 또는 관계의 면에서도 만약에 나와 연관된 그런 관계나 조직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내가 자립한다는 건 나는 이런 부류의 모임만 나가. 난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0월에 분명히 할 일들이 생길 거래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10번의 컵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무탈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 안에 굉장히 깊이 무의식적으로 좀 방해받고 있는 생각들이 많으시대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내 마음 안에는 뭔가 자립과 관련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하다, 두렵다 라고 하거든요. 혹은 꿈에서 자꾸 반복되는 그런 모습, 반복되는 어떤 뉘앙스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던가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던가 그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 10월에 좀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니까요. 안정적이고 굉장히 기반이 튼튼하고 자기만의 경험이든 또는 직업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으로 좀 뭘 좀 아는 그런 분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본인의 기반이 튼튼한 거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다 맞아.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알아.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우리 여러분은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이게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가면증후군?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 또 어울리는 사람 간에 출신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금수저, 원래부터 그 정도의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차원의 어떤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올라오거나 안정적으로 좀 기반을 만든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결국 그냥 흙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가? 익숙하지 않아. 완전하게 녹아든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좀 어색하다.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나는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또는 사람들이 몰라보는 나의 외로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무의식을 다시 재세팅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의 표면적인 상태나 상황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내 무의식 자체의 어떤 그 상념,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만 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월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약간 투쟁한다는 마음으로 좀 덤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화의 기운이 강해졌을 때는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났을 때 또는 안 맞는 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익숙해진 거, 내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아마도 10월에 뭔가 나와 대립되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무의식을 완전히 털어내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시지 않을까 합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10월을 풍성하게 만들 조언입니다. 자, 오, 맞아. 자, 우선은 일, 금전, 환경적인 부분에 조언을 뽑아봤는데 일단 일과 연관해서 또는 주부나 학생이신 분들은 일상과 연관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 3 소즈가 떴는데요. 심장에 칼 꽂힌 것만 봐도 약간 아픔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의 기운은 대립을 만날 때 분명해진다고. 나의 칼에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야 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편을 좀 겪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이 3번의 검은 약간의 짜증이나 분노나 또는 질투, 상심, 아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좀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 이런 것들의 시그널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아, 방향성이 다르구나.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그 일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이 일은 또는 이 관계 방식은 또는 이러한 일상은 이러한 무리에 속하는 것은 나랑 안 맞는구나. 방향이 다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대요. 인지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만의 어떤 고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을 뭔가 포용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편안한 공간이 있고 내가 편안한 관계가 있고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고유함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거. 그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어떤 문제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해 주시라는 거. 요거 조언 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스타 카드가 금전운에서 나왔는데요.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나 에너지를 많이 들이려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뭐 기존에 내가 잘못 따왔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시스템이 조금 빠졌다던가 또는 직원과의 관계를 좀 소홀히 했다던가 등등등 내가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기초가 있으실 텐데 그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좀 내면의 원천이 좀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금전적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만한 시간을 좀 주는 거.
그게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놀이일 수도 있고요. 배움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투자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될 때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하고 채찍질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거고, 또는 그 사람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들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걸 우리 여러분에게 스스로 좀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내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금전운이 상승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같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멀리 갈 수 있는 파트너 또는 그런 조직의 분위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헐밋이 주변운으로 나왔는데 이 헐밋은 그냥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헐밋은 스승과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깊은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현자 같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좋다라고 하고요. 또는 영향력이니까 그런 책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시면 좋다라고 하네요. 뭐 독서실이라던가 도서관, 책방 또는 앞길을 멀리 내다보는 그런 선구안이 있는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런 은둔자도 내면이 가득 차고 아주 자기만의 기준과 단단함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네.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그러길 바란다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심지를 강하게 굳히는 데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시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오라클 카드 한 장만 뽑거든요. 근데 이 두 장 다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처음으로 들었어요. 지금 이때까지 거의 횟수로 6년 차 하는데 물론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근래에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거든요. 무튼 두 장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찰떡같이 또 어쩐지 끌리더라. 자, 하나는요. 깊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라는 의미를 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내면의 원천을 채우는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내가 더 뭔가 큰 꿈도 꾸게 되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동기부여도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냐고. 재충전의 시간 반드시 좀 가져주시고요. 또 그리고 바운더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세요. 당신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스라고 했던 것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네.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10월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생기는 고민일 뿐이다. 이전에는 맞았는데 앞으로는 아닐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전의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내 기질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나는 흑수저야 금수저야. 지금은 주변에 보면 금수저인데 내 출신은 흑수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성에서는 현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나, 내 주변, 내 마음, 내 감정, 내 감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10월에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재충전의 시간 가지시면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만드는 10월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